중재를 할 때 아이들이 왜 다툴까? 다투는 것 자체는 그런 목적이 될까요? 아니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이 될까요? 아마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다투는 순간 거기에 딱 집착해서 다투면 안 된다. 거기에 어떤 애가 욕이라도 해. 욕하면 큰일 나는데 어디 욕을 할 수 있어. 욕하면 안 된다. 친구 깨물, 어머 얘가 왜 짐승도 아니고 왜 친구를 깨무니? 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뭐를 원하는 건지에 대한 관점까지 가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상황에서 이건 나쁜 거야, 옳지 않은 거야, 어떤 도덕적인 판단들을 우리가 해버렸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는 그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싸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 거고 또 어떤 욕구들이 좌절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줄 아는 그 터널 시야, 그러니까 잘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이 행동을 중단시켜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행위를 중단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협박이에요. 한 번만 더 싸우면 이거 엄마가 너네 둘이 이거 장난감 갖고 싸우면 장난감 다 버려버릴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일단 안 싸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엄마가 돌아서는 순간 또 반복되죠. 동생이랑 형이랑 만약에 다투고 있다면 형 때문에 엄마한테 혼났잖아. 너 때문에 엄마한테 혼난 거야 하면서 얘네들은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게 엄마인 중재자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제 볼게요.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연년생이었는데 둘이 참 평소에 잘 놀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이 형이 동생이랑 학교 갔다 오면 잘 놀았었는데 이 형이 어느 날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날은 친구랑 놀고 싶었던 거예요. 동생이 좀 귀찮았던 거예요. 근데 동생은 늘 그랬던 것처럼 형 방에 자꾸 들어가고 형 친구랑 이렇게 같이 자기 셋이 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깐족깐족 거리니까 형이 나가라. 어쩌고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친구도 야, 네 동생 왜 저러냐? 왜 자꾸 나대냐? 야, 나가라고 했지? 하면서 이제 형이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쟤 원래 저래. 쟤 맨날 날 이렇게 괴롭혀. 나 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말면서 형이 얘기하니까 동생은 이제 점점 서운해진 거예요. 아니, 나랑 맨날 같이 놀아주던 형이 친구 하나고 오니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그래서 형이 물을 들어 이제 친구랑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복도에, 거실로 이렇게 나오는데 레고 있잖아요. 레고 만든 블럭을 형한테 던져가지고 형 머리에 맞은 거예요. 형이 순식간으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파파파박 그냥 손이 보이지 않게 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펑펑 울었겠죠. 그래서 엄마한테 간 거예요. 그 엄마가 이거를 어떻게 중재해야 되느냐. 이제 두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와 같이 자, 왜 너는 왜 형한테 이걸 던졌어? 너는 왜 동생 이렇게 같이 데리고 놀지 않고 동생 이렇게 따돌렸어? 이렇게 해서는 중재가 안 되잖아요. 자, 아이들은 이 수단을 통해서 충족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게 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 갈등의 원인을 찾게 되면 아이들은 상당히 새로운 그 어떤 전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형제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웠죠. 얘네들이 다투는 건 신호다. 어떤 신호냐면 첫째는 첫째대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됐다는 신호고 둘째는 둘째대로 뭔가 안 됐다는 신호다. 동생이 형을 때린 건 나쁘다라는 건 잠깐 내려놓고 형아가 동생을 제대로 잘 안 데리고 노는 것도 잘못이다. 동생을 따돌리는 건 나쁜 거다라는 생각도 잠깐 내려놨어요. 중재를 잘하기 위한 엄마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중재자로 설 의도가 있는가. 만약에 내 마음이 절대로 때리는 건 안 돼라는 마음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 중재는 거의 실패할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아이들의 다툼을 어떤 신호로 보고 있으며 이 각각의 아이들은 지금 충족되지 않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다는 신호로 내가 봤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중립자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좀 더 약해 보이는 아이의 먼저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서러워 보이는 아이가 있잖아요. 언제나 뭔가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인. 그래서 이제 걔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걸 물어보기 전에 그 상대방 아이한테 너의 얘기도 공정하게 들어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만 그 아이는 기다릴 수가 있을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너의 얘기도 똑같이 들어줄 거야. 그래서 기다려야 돼. 하는 걸 먼저 얘기해야 돼요. 동생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왜 형한테 블럭을 던졌는지, 너가 원했던 게 뭔지 얘기해볼래? 너가 원했던 게 뭔지 얘기해볼래? 형이 나를 따돌렸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건 원한 게 아니었잖아요. 형이 따돌리지 않고 같이 놀았으면 이 아이가 좋았던 점이 뭔지를 찾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욕구니까.
아, 같이 놀고 싶어서 너도 좀 재밌게 거기에 참여하고, 참여라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게 노는 거, 놀고 싶었어? 그래서 네가 얼마나 같이 놀고 싶은지 이해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 아이가 원하는 욕구를 표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아이는 그런데 형이 그렇게 안 했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형한테 들려지게 해야 됩니다. 그럼 형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동생이 지금 뭐를 원한다고 했는지 너가 들은 대로만 얘기해봐. 너 생각 말고 지금 동생이 한 말 그대로 라고 얘기하면 형아는 아마 얘기할 겁니다. 같이 놀고 싶었대. 우리랑 같이. 그래, 그거야. 거기까지만이에요. 근데 왜 안 데리고 놀았어? 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래, 그냥 같이 놀고 싶었대. 재밌게 놀고 싶었대. 라고 거기까지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형의 차례잖아요. 그러면 형한테도 한번 들어볼게. 왜 너랑 같이 놀지 않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형이 얘기할 거예요. 나는 얘랑 맨날 놀잖아, 엄마. 오늘은 나도 친구랑 둘이 단둘이서 우리끼리 좀 하고 싶은 게 있었단 말이야. 아, 너가 너 친구랑 그 놀고 싶은 그 시간도 조금 보호받기를 원했던 거니 시간을 보호받는 것도 원하는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너한테도 중요한지 우리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그런데 제가 자꾸 방에 들어왔단 말이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하고 동생한테도 묻는 거예요. 형이 지금 뭐를 원한다고 말했는지 들은 대로만 얘기해봐. 아이들은 계속 섞습니다. 나랑 놀기 싫다는 거잖아. 아니, 엄마는 그렇게 안 들었고 오랜만에 친구랑 둘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대. 그거를 보호받고 싶었대. 자, 들은 대로 다시 얘기해봐. 아이 입에서 형은 친구랑 둘이 놀고 싶었고 그걸 보호받고 싶었대 라고 아이 입에서 투덜거리던 뭐 불만이 있던 그대로 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말한 게 맞니?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두 사람 다 실제로 원하는 건 나온 거예요. 엄마는 그때 공감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 때로는 친구가 오면 친구랑만 둘이 조용히 네가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걸 엄마가 이해가 돼. 또 동생도 보세요. 가끔 재밌게 놀고 싶어서 너도 거기 좀 참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해가 돼. 거기까지만 우선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큰 거 하나는요. 엄마가 다 해결 방법을 알고 있고 그걸 해줘야 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형은 친구랑 이 시간을 또 둘이 보내고 싶다는데 동생은 재밌게 놀고 싶대. 뭘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너 잠깐만 30분 동안 거실에서 TV 보고 있어. 그 후에 우리가 그럼 불러줄게. 라든지 아이들이 떠올리는 방법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건 굉장히 효과적이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두 아이가 굉장히 다퉜던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가슴이 아팠던 사건이긴 했었는데 한 아이가 잘 안 씻었는지 아무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걔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다른 애들한테 얘기를 해서 야, 쟤 옆에 가지 마. 쟤 냄새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속상했겠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자신감도 떨어지고 위축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걔한테 이 모래를 이렇게 학교 흙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흙을 집어던져가지고 눈 안에 흙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또 물로 씻고 막 아프다고 울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선 당연히 눈에 보이는 그 피해가 이 아이한테 너무 많다 보니까 너 어떻게 흙을 초등학교 2학년이나 된 애가 그거 알만한 애가 어떻게 흙을 친구 눈에 이렇게 뿌리니? 하면서 이제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내가 이 아이가 왜 그랬는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제 라는 생각이 드셔서 그 중재를 하신 거예요. 왜 친구한테 그 흙을 뿌렸는지 그때 너가 뭘 원했는지 얘기해 볼래? 저는 친구들이 저 안 놀렸으면 좋겠어요. 안 놀렸으면 좋겠다라는 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도 존중받고 싶어서 친구들로부터 너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너가 그냥 존중받는 거 그게 중요했던 거지? 네 라고 애가 얘기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애한테 물어본 거예요. 친구가 너한테 흙을 던졌을 때 마음이 어땠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너무 겁이 났어요. 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놀기를 바라는 거지? 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어요. 친구는 너가 냄새 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대. 왜냐하면 존중받고 싶거든. 자, 친구가 뭐가 필요하다 그랬는지 들은 대로 얘기해 볼래? 존중이요. 그래, 존중이야. 거기까지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도 물어본 거야. 친구는 뭘 원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 안전하게 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 안전하고 싶대. 그게 다예요. 그래서 아팠대. 그거 생각하면 어때? 그건 미안해요. 아이들이 그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진심이에요. 내가 흙을 뿌려서 제 눈에 다친 건 그건 미안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저도 이 친구한테 냄새 난다고 놀린 거는 제가 미안해요. 지난주에 나랑 놀아주지 않아서 내가 얄미워서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존중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을까? 화가 나면 선생님한테 올래? 그때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중재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해결해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서로 원하는 것을 발견만 할 수 있다면 웬만한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는 마음과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들 형제들이 한번 다투거나 그럴 때는요. 또 얘가 그랬겠지라는 어떤 선입견도 좀 내려놓으시고 아 이거는 옳지 않은 행동이잖아. 너 도덕적인 판단도 잠깐 내려놓으시고 아이들은 사실 다 알 수 있죠. 뭐 침도 뱉을 수 있고 코딱지도 흡여서 뭐 묻힐 수 있고 뭐 주먹질도 할 수 있고 흙도 뿌릴 수 있고 어릴 때 다 할 수 있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서로 해줄 수 있게 된다면 아이들이 그때 진짜 서로를 용서하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중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의 자세인데 중립성이에요. 이 행동은 옳지 않아. 얘가 분명히 잘못한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중재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이 아이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둘 다 원하는 게 있는데 그 둘 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어떤 중립성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중재의 목적이 뭔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중재의 목적은 뭡니까?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의 다툼.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재의 목적이에요. 네. 누구를 굴복시키거나 누구한테 사과를 받아내거나 이 상황을 종료하는 것이 중재의 목적이 절대 아니라 두 아이 사이의 마음을 연결시키고 이 두 아이가 서로를 볼 때 이제 그 후에 서로를 볼 때 서로가 이해가 되고 용서할 수 있고 미안함을 진짜 느낄 수 있어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진짜 중재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중재도 좋지만 항상 얘기하듯이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때리는 건 안 된다. 그래도 침 뱉는 건 안 된다. 흙으로 친구 눈에 던지는 건 안 된다. 하는 것들은 중재가 다 끝난 후에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일이라도 다음엔 화가 날 때에는 흙으로 던지지 말고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하도록 해. 왜냐하면 그게 너도 안전한 길이니까 그 아이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중재 후에 교육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